세상에서 좋은 기름 딱 두 가지만 꼽으라면은 이거지. 올리브오일하고 들기름.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정말 K 기름이거든요. 어디에도 없는. 근데 정말 들기름은 올리브오일에 버금가는 혹은 그 이상으로 너무 훌륭한 기름인데 이게 올리브오일에 눌려가지고 얘가 길을 못 펴고 있어.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왔는데 화사한 봄이시네요. 제 마음도 봄입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사실 영상 올리고 나면은 근데 밖에서 정작 나가서 사 먹을 데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요즘 날씨도 좋으니까 이제 나들이 갔을 때 이제 외식하는 경우에 그럼 어디서 먹으면 좀 좋을지 그런 거 좀 사실 알려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평소에 염증 잘 생기고 경계성 당뇨이거나 항암 식단을 조금 하시고 싶은 분들도 충분히 좀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 나 여기 처음이에요. 원래 다들 기대하시는 거는 저기 여기 너무 단골이에요. 여기 많이 와봤어요. 막 이런 거 다 기대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거 말을 안 했어. 나 이거 처음이라는 거. 왜냐면 안 그러면 안 뽑아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여기 너무 와보고 싶던 곳이라서 사실 왔어요.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입구정에 있는 모 이태리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파스타랑 이런 거 막 먹었거든요. 계산하면서 나가는데 거기 진열장에 기름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쁜 샘플병들이 뭐가 있어요. 파스타집인데 들기름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류마다 색깔이 다 달라. 그래서 좀 너무 궁금한 거지. 그래서 이제 막 궁금한 거 못 참아. 특히 이런 먹는 거. 그래서 사장님한테 막 친한 척하면서 이거 뭐냐, 왜 여기 들기름이 있냐, 이게 왜 있는 거냐, 파시는 거냐 막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기름을 본인들이 요리하실 때 쓴다. 이게 좋은 것 같다. 얘기를 하셔서 유심히 봤고 이걸 베이스로 또 요리하는 음식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꼭 와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사실 한 거죠. 사람들이 흔히 뭐 몸에 좋은 음식, 몸에 좋은 식당 이제 이런 거 이제 여쭤보면은 우리 이제 흔하게 그냥 생각할 땐 사실 그냥 재료, 뭐 원재료를 어떻게 쓰고 뭐를 먹으면 좋은지 이런 거를 많이 그냥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진짜 더 중요한 게 있어. 음식을 만들 때 그 밑간이나 들어가는 그 조미료. 가끔 그냥 먹는 음식은 그냥 뭐 가끔 먹는 거니까 나쁜 거라고 쳐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매일 먹는 된장, 고추장, 소금, 뭐 기름 같은 것들은 안 좋은 거 계속 먹는다고 치면 몸에 쌓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경 써서 먹어야 되는데 사실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기름까지 신경 쓰는 곳은 별로 없더라고요. 특별히 당뇨 잡는 식당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왜 떠올랐는지는 그 기름의 효과 때문일까요? 콩기름, 뭐 포도씨유, 카놀라유 이런 것들을 많이 쓰잖아요. 아마 그 명절 때 선물로 받지 않았을까? 한 개쯤은 다? 그래서 이만큼씩 막 대용량으로. 근데 그 기름들은 매일 먹으면 정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말리고 싶어요. 세상에서 좋은 기름 딱 두 가지만 꼽으라면은 이거지. 올리브오일하고 들기름.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올리브오일에 대해 좀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막 유행처럼 타다 보니까 그리고 막 셀럽들이 다 막 올리브오일 막 아침마다 먹고 막 JYP 막 그 대표님 막 먹고 이러니까 올리브오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좀 깨주고 싶었어. 왜냐면 우리나라 이렇게 훌륭한 전통 기름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K 기름이거든요. 어디에도 없는. 근데 정말 들기름은 올리브오일에 버금가는 혹은 그 이상으로 너무 훌륭한 기름인데 이게 올리브오일에 눌려가지고 얘가 길을 못 펴고 있어.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왔는데 당뇨 측면이나 혈당 그 다음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들기름이 더 우위에 있어요. 올리브오일보다는. 이거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들기름 안에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근데 이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그 페놀 화합물인데 췌장의 피로를 덜어줘. 그 혈당 올라가는 음식 막 먹으면 그 혈당을 잡기 위해서 췌장에서 엄청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은 인슐린을 완전 많이 분비를 해야 돼요. 폭포수처럼 쏟아내야 그 혈당이 이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췌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들기름 안에 있는 그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은요, 췌장이 조금만 일을 해서 인슐린을 조금만 만들어내도 그 혈당을 쉽게 잡을 수 있게 하는 성분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 이걸 약간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세포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준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들기름을 좀 애용을 하면은 혈당 스파이크도 훨씬 적게 일어날 수 있고 꼭 당뇨가 아니라도 왜냐면 당뇨 환자 아니라도 요즘은 당뇨 전 단계도 많잖아요. 그냥 평소에 이 혈당 관리를 좀 하면 좋겠다.
근데 들기름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 들기름이 올리브유보다 좋은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게 더 좋냐 이걸 조금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쥐를 가지고 되게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 쥐의 그 하나의 그룹에는 이제 올리브유를 먹이고 한 그룹에는 들기름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장 상태를 검사해 봤더니 올리브유를 먹은 쥐하고 들기름을 먹은 쥐하고 둘 다 이 장에서 병원균, 나쁜 균은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쁜 균을 억제하는 둘 다 좋은 효과가 있었는데 반대로 그러니까 좋은 균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비피도 박테리아가 그 들기름을 먹은 그 쥐에서만 엄청 번식을 한 거예요. 이제 요즘에 장 건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장에서 어떤 그 좋은 대사산물을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그게 또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다이어트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뭐 똥보균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혈당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리브오일 이상으로 좋은 게 들기름이라니까. 주문을 한번 저희 해볼까요? 네네. 들기름 돼지고기 묵은지찜. 나 이거 먹으러 왔는데 오기 전에 내가 메뉴를 봤거든. 찜했거든. 혹시 들기름 삼겹 돼지 생각만 해도 침이 도네. 현재 들기름 그거 하나 추가를 할게요. 네, 한상 3인 세트에 묵은지찜만 메인 하나 추가로 네, 준비해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짬빵이랑 준비해드릴게요. 먹어볼까요? 네. 호박죽은 혈당이 뭐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맛보면 바로 달잖아. 맛있지. 여기가 되게 특이한 게 디저트 메뉴로 빵이 나오더라고요. 마치 그 파스타집 우리 그 빵 나오는 것처럼 그 파스타집에서는 올리브 오일에 발사믹 식초 해가지고 탁 찍어 먹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리빵이야. 보리빵을 이 들기름하고 여기 두부장 여기 약간 그 짠맛에 약간 내기 위해서 미소를 섞었대요. 이렇게 찍어 먹는 거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내가 이걸 꼭 먹어보고 싶었다니까. 괜찮다. 괜찮아요? 괜찮아. 들기름이 진짜 고소해. 그리고 빵도 되게 촉촉하고 부드럽. 약간 술빵 같은 느낌. 아 맞다. 여기에 막걸리를 같이 넣었다고 했어. 그래서 발효했다고 했어.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겠네. 근데 이게 또 일반 빵이 아니라 보리가루가 많이 섞인 빵이기 때문에 혈당도 그냥 단순히 밀가루 빵보다는 훨씬 적게 오르죠. 그래서 확실히 탄수화물은 기름이랑 같이 먹으면 그 혈당이 좀 덜 올라요. 그래서 기름장에 찍어 먹는 건 되게 좋은 식습관이에요. 맛있다. 이게 이제 오메가3가 좋다고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 오메가3만 알고 있는데 오메가3, 그 다음에 6, 9이 있다고요. 참기름에는 올리브 오일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9, 우리가 몸에 좋다고 하는 그 오메가9이 들어있긴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은 오메가6도 많이 들어있다. 오메가6가 나쁜 건 아닌데요. 많은 가공식품에 오메가6가 들어가 있어요. 육고기에도 많거든요. 돼지고기, 소고기, 포도씨유, 카놀라유 뭐 이런 것들, 콩기름. 거기에도 오메가6 범벅이에요. 오메가6를 과다 섭취하게 되면은 염증이 잘 생겨요. 막 지방간 생기고, 지방간이 생기니까 간이 부담이 되고, 그러면 간에서 콜레스테롤 대사를 못하니까 막 고지혈증 이유 없이 생기고, 인슐린 감수성이 막 엄청 떨어지니까 췌장이 엄청 부어가고, 췌장이 이제 피로가 쌓이다 못해서 이제 급기야는 당뇨로 가는 약간 그런 수준인 거죠. 참기름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이제 그렇긴 하지만 내가 평상시에 가공식품 너무 많이 먹고 몸에 여기저기 염증이 많이 생긴다 이제 이런 경우라면은 참기름 비율을 좀 줄이고 대신에 두 가지 들기름하고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는 게 훨씬 낫죠. 근데 그 아까 그 들기름에 오메가3가 많다고 했잖아요. 오메가3가 몸에 좋은 건 맞는데 굉장히 불안정해. 공기하고 조금만 맞닿아도 산패가 시작이 돼. 그래서 보관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열에 굉장히 취약해요. 오히려 열을 가하는 음식에는 참기름을 쓰는 게 더 낫죠. 내가 이 샘플을 봤다니까 거기서.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일단 밥. 그냥 쌀만 넣은 게 아니라 섬유질을 넣었다는 거. 이거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흰쌀을 너무 먹고 싶은데 혈당 때문에 못 먹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밥을 할 때 우리나라 대표적인 섬유질 나물이잖아요.
그런 거 같이 해서 넣어서 먹으면 훨씬 혈당 스파이크가 덜 일어나죠. 맛있겠다. 그냥 뭐 사실 뭐 대단히 특별할 거 없는 그냥 밥이에요. 근데 먹어봐. 드셔보세요. 2,000쌀인가? 왜 이렇게 밥도 맛있지? 곤드레랑 너무 잘 어울린다. 내가 제일 먹어보고 싶었던 게 이거거든요. 네네네. 들기름. 두부가 있고 돼지고기가 있고 그리고 묵은지. 묵은지하고 들기름하고 맛적으로 미각적으로도 궁합이 좋지 않아요? 맛있죠? 맛있잖아요. 맛있다. 내 입맛은 약간 짜. 반찬으로, 그러니까 밥이랑 같이. 밥이랑 같이 드셔. 음, 당뇨에는 짠 음식은 무조건 안 좋나요? 좀 피하는 게 좋죠. 짠 음식이 무조건 나쁘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혈압인 사람들은 조금 감기 있는 음식을 좀 먹어주는 게 좋고, 위산이 너무 적게 나와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약간 감기 있게 좀 먹어주는 게 좋아서, 이 소금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데, 고혈압이신 분들은 짠 음식은 정말 조심해야죠. 왜냐면 혈압을 더 높일 수 있고, 좀 되도록이면 조금 2% 부족하게 그렇게 간을 먹는 게 좋겠다라는 게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나는 이 조합이 너무 좋은 거지. 쌀하고 섬유질하고 이 기름, 들기름. 사실 발암 물질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냐면은 환경호르몬. 우리는 그냥 오염물질 안에서 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헤엄치고 있어. 포인트는 환경호르몬의 대부분이 지용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기름만 그걸 녹일 수 있어. 근데 그걸 녹인다고 나쁜 기름을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기름을 먹으면서 그 기름의 이점을 취하고, 한편으로는 그 지용성 기름으로 지용성 유해 성분을 같이 녹여서 배출시키는 거예요. 녹이기만 하면 안 돼. 녹이고 안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녹인 다음에 배출을 해야 되는데 재빠르게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섬유질이라는 거지. 그래서 기름하고 이 섬유질의 조합은 내가 봤을 땐 정말 궁극의 조합이야. 그리고 아까 요거 묵은지에 유장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배추가 섬유질이잖아요. 거기 기름이 들어갔잖아요. 나쁜 발암 물질을 싹 녹여서 배출하는데 너무나 좋은 사실 디톡스 음식인 거예요. 부드러운 맛이 있죠. 디톡스라는 게 사실 다른 게 없어요. 난 이런 게 디톡스라고 생각해. 우리 맨날 디톡스 한다고 뭐 아침에 올리브오일 뭐 원샷하고 그거 하면 뭐야? 거기 섬유질이 없는데. 그래서 뭐 이런 게 사실 디톡스지 뭐. 이 또 들기름으로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은 궁합 음식 중에 하나가, 음식만 잘 맞추면은 기름장으로 해서 먹으면 갓생으로 좋은데, 이거야, 이거 버섯. 들기름이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뇌신경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치매 유발한다고 하는 그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그 찌꺼기, 그래서 그거를 배출하는 데도 되게 도움이 돼서 건망증이나 이런 것도 좋게 해주는, 그게 또 들기름이거든요. 베스트는 들기름하고 송이버섯. 송이버섯의 대표적인 그 식치 효능이 머리를 맑게 한다는 거거든요. 표고랑 또 완전 달라요. 표고는 향이 좀 무겁잖아요. 이제 아래쪽 장을 튼튼하게 하고 근육을 강하게 하고 약간 이런 작용을 한다고 하면, 송이는 향이 굉장히 가볍거든요. 위쪽으로 가서 머리를 환기시키고 뭐 머리를 맑게 하고 이런 작용을 해서, 머리 많이 쓰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우리 삐디님,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뭐 이런 분들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요지는 올리브오일도 그렇고 들기름도 그렇고 어쨌든 몸에 좋지만 기름이잖아요. 기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열량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살쪄요. 그래서 이것도 들기름도 사실 제일 적정한 거는 하루에 한 20g. 20g이면 밥 숟갈로 펐을 때 한 숟갈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거를 또 그런 몸에 좋다고 해서 막 아침에 막 생들기름을 막 퍼서 이렇게 먹을 건 아니고, 그냥 나는 충분히 이렇게 요리해서 요리할 때 활용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센스인데, 여기 지금 양파 겉절이거든요. 계속 지금 이제 기름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먹고 나서 굉장히 막 속이 부담스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양파를 먹어서 이제 기름을 좀 분해하라 이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런 뭐 묵은지라든지 그런 뭐 나물류라든지, 그리고 같이 곁들여서 먹는 이런 겉절이도 양파 같은 걸로 해가지고 기름을
체내에서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걸로 궁합을 했다는 거는 되게 좋아요. 언니는 화장 치료 하시는 분들도 진짜 입맛이 없잖아요. 입맛이 없을 때 입맛을 돋구려고 막 매운 것도 막 생각나는데 사실 그게 건강에 안 좋으니까 못 드시는 거기도 하고. 입맛이 이제 안 좋을 때 입맛을 돋구는 가장 중요한 거는 매운 거보다는 새콤달콤한 거야 돼요. 묵은지도 새콤하잖아요. 이런 새콤한 맛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새콤한 맛을 먹으면 일단은 사람이 침이 고이게끔 돼 있어요. 내가 음식물을 넘겼을 때 뻑뻑하지 않고 되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게 걔네들이 다 그걸 도와주는 거라서 그래서 그때 쓰는 대표적인 조미료가 있지. 그걸 돕기 위해서 식초. 식초도 합성 식초 말고 정말 원래 식초 뒤에 원재료 보면 금방 나타나잖아요. 앞에 이제 딱 보이는 그 사과 식초는 화장한 얼굴인 거고요. 속성 발효해서 만든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진짜 식초가 아니에요. 주정, 술이 들어가 있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과에서 발효해서 술이 됐다가 거기서 또 발효해서 초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너무 기니까 긴 만큼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사과에서 사과 술을 만드는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거기다가 주정을 술을 넣어가지고 빨리 숙성 발효시켜서 초를 만든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영양적인 가치가 그냥 없어요. 저 사과 식초 뭐 사야 돼요? 사과 100%라고 써있는 거. 그거는 너무 좋죠. 그거는 진짜 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념이라고 하는데 이 양념이 사실은 약염에서 왔어요. 약염. 양념을 침으로써 그 부족한 간극을 이제 메꿔주는 약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원래는 약염이었는데 그게 바뀌어서 이제 그냥 저희가 양념으로 하죠. 당뇨 환자가 피해야 되는 식단 같은 것도 있어요? 일단 300식품, 흰 설탕, 흰 쌀밥, 그다음에 흰 밀가루 거기다 이제 플러스 정제 탄수화물, 음료수 뭐 이런 거. 식당에 가면 뭐 일단 다른 거 다 차지하고 밥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 특히 뭐 파닭밥 같은 거 먹을 때도 다 흰밥이잖아요. 저는 그냥 햇반 돌려가요. 그거랑 그냥 나머지 반찬 먹는 거. 그렇게 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그 키포인트는 지용성을 녹여버리는 독소를 녹여버리는 이 기름하고 그 다음에 아까 밥에 있던 그런 곤드레 같은 섬유질을 같이 써서 녹인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궁합들이 생각 이상으로 좀 내가 뭐 감동받았다, 감탄했다. 다시 오고 싶은 곳이에요. 그리고 특히 외국인들하고 같이 오고 싶은 곳이에요. 들기름의 세계를 좀 초대하고 싶을 때 그때 같이 오고 싶은 곳입니다. 원래 당뇨 잡는 식당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가보고 싶은 식당 왔어요. 저희 이제 드시죠.